자, 오늘 사각함수 마지막 단원입니다. 그치? 사각함수의 활용이라 되어 있고요. 구체적 내용 들어가 보면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리고 삼각형을 비롯한 여러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들이야. 그치? 자, 먼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정리부터 할게요. 부닥과 빈부스라가 자, 먼저 사인 법칙부터 보시면 다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치? 사인 법칙 뭐니? 사인 A분의 1. 이게 뭐야? 삼각형의 외접원이다. A고 B고 C 이렇게 있을 때 그 대변의 길이를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아래 쓸게. 자, 대문자는 외접원의 반지름이야. 자, 사인 법칙은 이 삼각형의 세 내각과 그 다음에 세 변과 그리고 그 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외접원 사이의 어떤 일정한 비를 말하는 거야. 그 비를 나타낸 걸 우리가 사인 법칙이라고 그래. 자, 그럼 이 사이 어떤 법칙이 성립한대? 사인 A분의 그 대변 마주보는 변인 A 길이 B는 항상 뭐랑 같다? 항상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는 게 알려져 있어.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증명하는 거는 직접 이런 때 이렇게 때 2학년 때 책을 살펴보든지 하면 증명이 나와 있으니까 직접 궁금하면 확인하시고요. 우리는 공식을 배워서 활용할 거야. 자, 그럼 당연히 꼭 미각이 됐으면 되냐? 아니야. 다른 각 sin B분의 그 대변 B도 항상 2R로 일정하고 sin C분의 그 대변 C도 항상 2R로 일정하더라. 이게 sin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자, 기본적인 형태라는 건 미들 모양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자,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얘가 여기다 갖다 곱해주면 A는 어떻게 쓸 수 있어? 2R 아니. sin A로 쓸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B는 2R sin B로 쓸 수도 있고요. C는 2R sin C로 나타낼 수 있겠다. 반대로 sin A분의 A가 2R이면 요 놈하고 이 분모랑 자리 싹 바꿔도 상관없지, 그치? 양변에 sin A 곱하고 2R로 나눠주면 2R이 분모로 들어오고 sin A로 바뀌었지. 따라서 뭐니? sin A는 어떻게 쓸 수 있다? 2R분의 A로 쓸 수 있다. sin B는 2R분의 B로 쓸 수 있다. sin C는 2R분의 C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모양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당연히 여기 외워야 될 거고요. 요걸 변형시켜서 니들 나올 때는 굳이 2번, 3번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모양으로 바꿀 수는 있어야 돼. 됐지? 자, 그러면 너를 외웠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 너를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써먹는지 알고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언제 써먹냐? 첫 번째, 뭐가 있어? 2R. 외접원의 지름이지. 그래서 사인 법칙을 써먹는 경우는 첫 번째 뭐가 있을 때? 아, 문제에서 외접원이 그려져 있을 때, 외접원이 주어져 있을 때 쓰면 되겠구나, 그지? 왜? 외접원의 반지름 나가니까. 외접원이 주어지는 경우. 그때는 사인 법칙을 팍 떠올리시면 되는 거야. 됐지? 자, 외접원이 안 주어져도 내가 외접원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데, 자, 그래야 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좀 어려워져. 왜? 그릴 생각은 좀 못 하잖아요. 그치? 자, 관련 문제를 볼 거야. 자, 두 번째는 언제 또 써볼 수 있겠어? 이렇게 쳐다보시면 결국은 니들끼리 항상 똑같다는 얘기는 자, 너 중에서 하나, 둘, 세 놈을 알면 나머지 한 놈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하나, 둘, 셋을 알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겠지? 네 개 요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저 네 개 중에 세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치? 따라서 뭐 두 변과 한 각 또는 한 각의 사인값 알거나 또는 한 변과 두 각을 알면 나머지 한 변을 볼 수 있지. 요게 줬을 때 나머지 한 개의
각이나 나머지 한 개의 변의 길이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사인 법칙을 떠올려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네 개 요소 앞에 각둘, 변둘. 그치? 물론 쌍쌍해야 되지. 한 각과 그 대변, 각과 대변. 네 쌍이 필요한데 네 쌍 중에서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나머지 세 개로 그걸 구할 수 있다는 게 사인 법칙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2번, 3번에 대한 얘기야. 자, 2번, 3번 변형식은 무슨 의미냐? 아, 어떤 변의 길이를 이렇게 해서 각으로, 변이 아닌 그 각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변 A나 변 B나 변 C를 이렇게 바꿨으면 그 속에 A, B, C라는 각이 등장하게 되겠지. 변의 길이를 각으로 표현을 바꾼 거야. 3번씩 보면 자, 어떤 각에 대한 사인 값을 뭘로 나타냈냐? 길이로 표현했지.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2번, 3번은 필요에 따라서 변의 길이를 뭐로? 각으로 표현하거나 어떤 각을 뭘로? 변으로 표현해야 될 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주로 뭐? 나중에 삼각형 모양을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떤 삼각형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이 딱 주어질 거라고요. 그 조건식이 딱 주어지겠지. 근데 그 조건식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등 각에 대한 표현이야. 그걸 가지고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 판단하래.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삼각형이 뭐였냐? 정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같아요. 이등분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아요. 직각삼각형,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아요. 자,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하려면 뭐가 알아야 돼? 변들 사이의 관계식을 알아야겠지. 근데 문제에서는 각에 대한 식을 줬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된다? 그 가계식을 뭘로 바꿔야 돼? 이렇게 해서 변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그럼 그 식을 정리하면 변에 대한 관계식으로 바뀌겠지? 그럼 무슨 삼각형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라. 오케이? 그런 용도로도 사인 법칙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자, 100% 사인 법칙 써야 되는 거는 외접음과 관련된 문제 나오면 100% 사인 법칙을 생각하시면 돼. 근데 그 다음에 각 변에 대한 4개의 요소 중에서 한 개가 부족하다. 그럼 나머지 3개를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두 변과 한 각, 또는 한 격과 두 변. 같은 말이냐? 두 변과 한 각. 두 각과 한 변 있으면 나머지 한 변이나 한 각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각을 변으로 표현하거나 변을 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사인 법칙을 변형시켜서 바꿔볼 수 있다. 됐어요? 자, 정리하시고 배우시고 하나 더 남았다. 중요한 식, 그치? 중요한 거 하나 빼보네. 네 번째 식. 여기 밑에 써야 되는데 밑에 쓸게. 네 번째. 그러면 봐봐. A 대 B 대 C는 세 변의 길이. 삼각형 세 변의 길이 B는 자 A, B, C 대신 뭐로 쓸 수 있어? 너로 바꿀 수 있지. 2R sin A, 2R sin B, 2R sin C로 쓸 수 있겠지. B니까 2R 약분 딱 치면 뭐 남아? sin A 대 sin B 대 sin C로 쓸 수 있겠다. 그치?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B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사인 값의 B랑 같다. 반대로 세 내각에 대한 사인 값의 B가 주어진다는 얘기는 그걸 세 변의 길이 B로 읽으셔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만 외워서는 부족해요. 그게 변형된 형태 다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너도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된다. 됐습니까? 정리 다 됐으면 지금 옥상 맞춰갈게. 괜찮아? 그 다음 코사인 법칙이어서 나오지, 그치? 물론 둘은 병행해서 쓸 수도 있어야 됩니다. 분명 말하면 제2 코사인 법칙인데 뭐 제1 코사인은 없기 때문에 그냥 코사인 법칙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치? 여기까지에서는. 자, 코사인 법칙은 뭔데? 삼각형에 역시 마찬가지야. 세 꼭지점에 ABC를 주고 그 대변을 ABC로 할 때, 자 이때 A 변의 길이의 제곱은 누가 좋아한다? BC가 구한다. B제곱 더하기 C제곱. 자 이거는 직각삼각형으로 쓰는 거지. 이따가 적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너는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뭐 본다. 마이너스 2 BC 코사인 세부터 해서 주인공은 처음과 끝에 나온다고 그랬지? A제곱은 A가 주인공이니까 각도 주인공이니까 제일 많이 해야 돼. A제곱은 주인공이 아닌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까지 신나게 쓰고 마지막에 코사인 A. 됐니? 그럼 당연히 B제곱은 이제 B가 주인공이니까 B가 아닌 거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마지막에 코사인 B.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마지막에 코사인 C. 자, 이게 제 코사인 법칙. 그냥 코사인 법칙 이렇게 코사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 코사인 법칙의 의의는 어디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야. 자, 코사인 법칙도 뭘로 구성되어 있어? 세 변의 길이와 한 각의 크기로 구성되어 있지. 그럼 너도 몇 개 요소 필요해? 4개 요소 필요하잖아. 4개 요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3개 가지고. 그래? 그래서 너는 언제 써먹어? 세 변의 길이가 줘주는데 길이로부터 한 4각의 크기를 구할 때. 그치? 주어진 게 세 변의 길이다. 정확히 세 변의 길이 안다? 그러면 어느 각이 됐든 그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 또 뭐야?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식에서 한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면 나머지 사인과 탄젠트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는 하나만 알면 나머지 다 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앞에 연습했으면. 그래. 그러니까 꼭 코사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한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궁금하면 세 변의 길이부터 구할 수 있다는 거. 됐지? 두 번째는 셋 중에서 각 알고 두 변을 알지만 나머지 한 변을 모를 때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한 각과 두 변의 길이를 알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코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다. 사인 법칙일 때도 분명히 한 각과 두 변 알 때 사인 법칙 쓸 수 있었지. 근데 사인 법칙은 한 각과 두 변을 알면 나머지 한 각을 구할 수 있는 게 사인 법칙이었고요. 코사인 법칙은 한 각과 두 변 할 때 나머지 한 변을 구하는 게 코사인 법칙이라고. 필요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같은 조건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각인지 변의 길인지에 따라서. 그치? 일반적인 활용 문제에서는 각보다는 변의 길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이 더 자주 쓰이긴 해. 자, 그 다음에 네 코사인 법칙도 변형할 수 있지. 그치? 어떻게? 코사인 값을 주인공으로 해서 바꾸면 코사인 A는 넘기고 너는 나눠주시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나오냐? 코사인 B는 2배의 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다. 항상 주인공은 마지막에. 됐니? 코사인 B는 주인공은 마지막이니까 2배의 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코사인 C는 주인공 마지막에 2배의 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해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겠다. 자, 네 식은 너를 단순하게 이항식에 정리하고 뿌리기 때문에 굳이 명식을 안 해도 그냥 여기다가 너 대입해놓고 널 구하기 위해서 이항식에서 정리해주시면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항식에서 만난 이 공식도 같이 기억하세요. 알겠어? 공식은 이어서 바꿀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두 가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문제들을 볼 텐데, 그치? 너네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뭐야? 주어진 조건 하에서 내가 사인 법칙을 쓸지 코사인 법칙을 쓸지 아니면 둘 다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건을 보고 판단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래요. 물론 사인 써봐고 안 돼서 코사인 법칙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치? 공부할 때는 무턱대고 쓰는 게 아니고, 아하, 이런 조건이 줘도 있고 내가 필요한 게 여기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쓸 수 있는 거는 코사인 법칙을 써야겠구나, 이런 판단이 가능하다고 공부를 하시라고요. 알겠어? 자, 그 외에 당연히 토익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토익 공부하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토익의 수준들도 같이 활용이 됩니다. 그치? 그런 부분에서 의외로 툭툭 막힐 수 있으니 내가 까먹고 있던 토익의 승진들 나오면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세요. 늘 나오는 게 나오니까요. 자,
넘어가서 가지고 책 보자. 9번 일단 우리 마시고요. 9번은 10번 한번 보실게. 자, 어렵다. 그지? 그림과 같이 두 반직선 OX와 OI가 몇 도 각을 이루고 있다? 30도의 각을 이루고 있다. 자, 이때 요 OX 위에 한 점 P를 잡고 OY 위에 Q를 잡았을 때 그 PQ 길이가 항상 4래. 그걸 만족할 때 OQ 길이의 최대값 쓰는 데 있어요. OQ 길이가 뭐야? 이거지. 무슨 말이야? 아, 요 위에 한 점 잡고 요 위에 한 점 잡아서 그 둘 사이 거리가 4가 되는 게 너 말고도 여러 개가 있나 보다. 그지? 생각해봐, 준비좀. 분명히 Q가 바깥으로 나면 더 멀어지겠죠. 그만큼 P가 하는 동안 길이는 계속 4를 유지할 수 있겠지, 이렇게. 길이가 4인차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지금. 그럼 그때 4를 유지하면서 OQ 길이가 제일 멀게 되는 거는 얼마일까요? 라고 묻는 거야. 하지만 따서하지 말고. 문제를 이해했어? 그치? 여기가 4를 유지하려면 분명히 P가 들어가는 만큼 Q는 밖으로 나와야 될 거고요. Q가 들어가는 만큼 P가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라고. 그 중에서 Q가 최대한 밖으로 나와야지 OQ 길이가 제일 멀어지겠지. 어떤 경우일까 하는 거야. 직관적으로. 심각한 거. 어? 둔가? 이 전이 제일 길려면 둔가? 그럼 둔각에도 제한인데 그러면? 제한은 있겠죠. 봐봐. 더 나갈수록 좋지. 이만큼 나가야 되면 P는 좀 들어와야겠지. 그치? Q가 이만큼 벗어나면 이만큼 들어와야지 그럴 길이는 4가 유지될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유지 말대로 더 둔각되면은 더 나가면 어떻게 돼? 아무래도 4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럼 무턱대고 커질 수는 없는 거잖아. 직관 안 보이면 어쩔 수 없네. 그럼 뭐 해야 돼? 자, 한 각과 그 마주보는 변, 대변이라고 그러지. 한 각과 그 대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 그게 항상 어떻다? 일정하지. 뭐야 그게? 사인 법칙이잖아. 세트잖아. 각과 대변, 각과 대변, 각과 대변. 세트잖아. 그지? 마주보고 있는 그 길이 주어져 있으니까 아하! 사인 뭐분의 사인 법칙 따라서 30도분의 그 대변의 길이 4는 원은 안 그려있지만 그게 뭐야? 외접근의 지름 이하라고 똑같은 거지. 그치? 근데 우리 이하를 궁금한 게 아니고 뭐가 궁금해? 여기는 궁금하죠, OQ 길이가. 그럼 OQ 길이와 짝인 건 누구야? 이거 각이라는 거지? 아, 너는 사인 P분의 각기라 그렇게 OQ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내가 궁금한 OQ 길이의 최대값이니까 OQ 길이가 궁금해. OQ 길이 어떻게 볼 건데? 사인 30도분의 4 곱하기 사인 P로 쓸 수 있잖아. 자, 이걸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어차피 정해진 값이잖아. 사인 30은 얼마니까? 2분의 1. 2분의 1분의 4니까 얼마 돼? 8 사인 P가 되겠지. OQ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8 사인 P야. 그럼 사인 P는 요게 사인 P잖아. 이 각이 다 사인 값이. 이게 최대화 되려면 사인 P가 최대화 될 때 OQ 길이도 최대화 되겠네. 자, 근데 사인 P 범위는 항상 어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범위를 갖잖아. 사인 P의 최대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럼 OQ 길이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냐? 8 됩니다. 그럼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 사인 P가 1이 될 때 최대화 되니까 사인 P가 1이 된다는 얘기는 P가 얼마일 때? 몇 도일 때? 사인 몇 도? 90도가 1이지. P가 90도 될 때야. 아,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P가 각이 90도 될 때 그때 여기가 4가 되면서 여기가 얼마로? 8로 최대가 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직관적으로 90도가 될 때라는 판단되면 쉽겠지만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사인 법칙을 써서 풀어낼 수가 있겠지. 자, 사인 법칙의 힌트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걸 공부하자고. 생뚱맞게 막 사인 법칙이 풀이해서 사인 법칙 썼으니까 나도 이제 풀어야지 이렇게 하면 되면 안 되잖아. 시험에서는 누구도 그렇게 지침을 안 줄 테니까 가이드라인을 안 준단 말이야.
서술로 조건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정리하자고. 뭐 때문에 내가 각사이법칙 올릴 수 있어? 아, 주어진 게 지금 아무것도 없고 30도랑 4밖에 없는데 그 둘을 가만 쳐다보니까 한 값과 그 대변의 길이지. 그럼 한 값과 그 대변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다는 게 사인 법칙이잖아. 요것과 요거의 비가 나왔으니까 내가 궁금한 요 변의 길이는 요 각의 크기와 관련이 있겠네. 그렇게 해서 사인 법칙 써준 거라고. 오케이? 단수가 30도, 4가 서로 대각 대변이라는 뜻이야. 그치? 자, 넘어가셔서 오른쪽에 14번 한번 볼게요. 오씨, 갑자기 그렇구나. 안 되네. 자, 14번. 그림과 같이 넓이가 100파이다. 자, 원넓이를 알려줬어. 우리한테 뭘 준 거야? 반지름 기준 거지. 문제에서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원래 반지름을 구하는 얘기야. 그치? 원래 넓이를 줬다. 원래 반지름 알려준 거야. 반지름 얼마나 얘기? 10. 여기도 10. 자, 호 AB의 길이는 반지름 길이의 2배다. 그럼 호 AB 길이가 얼마나 얘기야? 그런 길이가 20이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 약속. 토익 문제에서 호의 길이 주지. 우리한테 뭘 준 거야? 중심각의 크기를 말해주고 싶은 거야.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냐고 직접 던져도 되지만 그걸 직접 던져주기 싫어서 베베 꼬인 사람들이 뭘 가지고 호의 길이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의 길이를 문제에서 제시했다 또는 구해줬다. 아하, 중심각의 크기를 준 거야. 자, 중심각 어떻게 만들었어? 호도법에서 중심각은 여기 R이고 호의 길이가 L이면 중심각 세타는 어떻게 만들었어? 세타는 R분의 L로 정의된다고 그랬지? 반지름 기준으로 호의 길이를 정의된다고 그랬잖아. 기억하셔야지? 중심각 세타는 반지름 길이분의 호의 길이입니다. 그럼 호의 길이 있고 반지름 길이 있으면 중심각 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호의 길이 있고 반지름 있으니까 중심각 얼마나 얘기 세타가? 세타가 2라는 얘기야. 2라디안이라는 얘기. 2라디안 호도법으로. 여기서 세타는 호도법이다. 라디안. 그치? 도 안 붙는 거라고요. 그럼 세타가 2인 상태야. 그럼 AB의 성분의 길이를 물었지. 어떻게 찾을 거예요? AB 길이 이거 사람 붙이 나오지? 사람 좀 풀라고? 그치? 어떡하? AB 길이 어떻게 볼 건디? 저거 반으로 쪼개면 그치?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항상 현의 길이 구하는 거잖아. 그치? 현의 길이 구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셔도 돼. 원에서 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는 무조건 중심에서 수선 내리면 2등분하지. 그치? 이거 직각삼각에서 붙다고 적이 쓴다. 또는 삼각비 쓴다는 거지. 근데 그럼 이만큼이 얼마야? 이 값은 1이 아니지. 그럼 뭐라고? 이거 이렇게 요만큼 길이는 10 사인 1로 쓸 수 있어요? 응? 제발. 자, 여기 세타지. 여기가 A야. 그럼 나머지 두 변의 길이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어? 사인과 코사인 나타낼 수 있지. 요놈분의 요놈이 사인 세타잖아. A분의 X가 사인 세타야. 따라서 X는 얼마니? A 사인 세타고 이거는. 너분의 너는 얼마야? 코사인 세타지. A분의 Y가 코사인 세타야. 그럼 Y 길이는 얼마 되니? A 코사인 세타고. 제발 이 두 개는 기억해. 각각 한 뒷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둘 가지고 나타낼 수 있어요. 됐어? 10이잖아 뒷변. 요 각이 셋 1이지. 그럼 이렇게 하면 얼마야? 코사인 1이지. 그럼 요 변의 길이는 얼마 되는 거야? 10 코사인 1이야. 자, 여기 10이야. 여기는 요 부분에 요거 하면 얼마야? 사인 1이지. 맞네? 사인 1이 10분의 x야. 따라서 이 x는 얼마야? 10 사인 1이라고. 그럼 우리가 구하는 너는 그 전체의 두 배니까 20 사인 1이 되겠지.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또 연습시켜야 돼? 누나야? 여기는 얼마? 여기는? 민준아 이게 센터 조정. 어 이 코사인 이 코사인 세타. 여기는 이 사인 세타. 각이 바뀌어도 사인 코사인 잘 찾지? 괜찮아? 응 되셔야 돼. 물론 이 변과 이 변의 길이를 가지고도 나머지 변들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면 코사인과 사인의 역수가 나온다고요. 뭐 시컨트랑 코시컨트가 나오는데 문과충들은 안 배우니까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 빅변 줄일 때 나머지 변의 길이. 오케이? 자, 그 다음 밑에 또 16번 한번 봐봐요. 아까 어렵다는 게 뭐야? 그치? 작년에 승실 중간고사 문제 때 기말 때 나왔나? 이렇게 기말 때? 나왔었는데 이거 많이 들렸지. 응. 심지어 수업 때 픽중대라고 풀어도 줬는데 시험에 틀려온 놈들이 있지. 나 이거 어려워 되게 겁나 어려워. 보면 이거 뭐지? AB 길이가 10이고요. BC 길이가 6이야. 그 다음에 이 길이가 8인데 그 내부에 한 점 P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6이래. 그 P에서 여기 수선 내리고 수선 내려서 만들어지는 QR이라는 성분의 길이를 물었어요. 그지? 둘레기 줘서 10, 6, 8 줬고요. 그 안에 아무 점 P를 잡았더니 그 길이가 6이 되더래. 그 점에서 수선 내리고 수선 내렸을 때 두 수선의 발을 이어놓으면 길이를 구하셔야 돼 있어. 온갖 짓을 다 해봤을 거야. 그때 아마 못 풀어줄걸?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 90도지. 90도지. 마주보는 하기 90도야. 그럼 남은 요 값과 요 값 합도 몇 도야? 당연히 90도겠지. 미쳤다. 80도, 180도지. 합이 얼마 되는데도 180도겠지. 자, 그럼 저따 뭘 그릴 수 있어? 원 그릴 수 있지. 원의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은 뭐였냐? 요 값과 요 값의 합이 얼마다? 80. 180도라고 배웠지, 중학교 때. 요 값과 요 값의 합도 얼마다? 180. 180도면 그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야. 즉 바깥에 외접을 그릴 수 있는 거라고요. 기억나? 또는 이런 얘기 있었지. 요 값과 그 외곽의 크기가 같으면은 원에 내접한다. 요 값과 요 값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는 너랑 너랑 합이 얼마나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 그지? 지금 이 문제에서 합이 180도, 합이 180도일 때 AQPR을 지나는 뭘? 외접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이렇게 고관 쳐주면서. 됐니? 그러면 뭐가 되냐면 사각형에다 외접을 그렸지만 사실 그 사각형이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져 있지 이렇게. 맞니? 그럼 이 노란색과 위에 노란색 사각형의 각각에 대해서는 이 흰색 원이 무슨 원이 되는 거야? 외접 원이 되겠지. 외접 원이 주어졌으니까 뭐 쓸 수 있어? 사인법줄 쓸 수 있잖아. 이 길이 구하는 목적이지. 그치? 그럼 이쪽 삼각형에서 볼까? 위쪽 이 삼각형에서 볼까? 외접은 흰색이니까 자 사인 법칙에 따라서 누구 분해? 사인 A 분해. 맞아? 누구는? QR의 길이는? 뭐랑 같아 항상? 외접원의 지름하고 같지? 자 외접원의 지름이 얼마인지 아는 외접원의 지름이 얼마야? PA. 요게 지름인가? 네. 왜? 지금 원을 그렸잖아요. 원래 그랬는데 그게 지름 안에 삼각형도 있고. 응 사각형이 있으면 다 왜 되게 지름이잖아? 여기 90도라고 그지? 90도가 좀 있잖아. 그치? 자, 원이 주어져 있는 원이나 반원의 조직은 마찬가지야. 지름이 그어져 있고 이런 성분이 있으면 무조건 우리 어떻게 하는 거야? 도저선 넣더라도 무조건 연결해주고 몇 도야 이거? 90도지. 지름에 대해서 만들어진 삼각형은 90도 직각삼각형이라고요. 반대로 요게 지름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내부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 있어. 그럼 말 안 해도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지름이 되는 거겠지. 여기 원그랬더니 직각삼각형 만들어졌지. 여기도 직각이지. 직각 줬으니까. 그럼 둘 다 직각삼각형이니까 아, 말 안 해도 AP가 뭔가야? 지름이지. 왜 저번에 지름? 따라서 얼마나 이해한 자리야? 이거 알겠지?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QR의 길이는 얼마니? 6 곱하기 sin A잖아. 그럼 sin A 말하면 되겠지? 자, sin A가 어딘데? 1 곱하기 A잖아. sin A는 직각삼각형에서 보여야 되잖아. 그럼 네 눈에 직각삼각형 어디 보여? 이따시만한 큰 거 보이지? 꼭 sin A는 이거 조그만 삼각형에서 볼 필요 없잖아. 그치? 각만 똑같으면 되니까. 이따시만 삼각형에서 sin A는 얼마분의 10분의 6이 되는 거지? 아, sin A는 5분의 3이군요. 따라서 QR는 얼마니? 5분의 18입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원만 그려놓고 사인 버튼만 딱 써주시면 식이 딱 두 줄로 끝나버려. 근데 저렇게 저걸 보고 어딜 봐도 원을 그려야 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지. 만약에 여기다 원짜리 그려줬으면 다들 쉽게 풀었을 거야. 그렇잖아? 그리는 문제는 직접 너네가 보조원을 그려야 되는 문제는 힘들어. 당연히 힘든 거니까. 뭐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지? 아, 근데 생각만 살짝 열어두시라고요. 우리가 늘상 선만 긋지만 이런 경우에, 즉 원의 내접판을 사각형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90도라는 게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원을 그려볼 수도 있겠구나. 그치? 그런 가능성만 살짝 열어두시라고요. 물론 이렇게 생각해서 나도 실제로 그런 문제 나와도 못 풀어. 근데 생각 안 하고 오는 거죠. 됐지? 사인 법칙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볼 수 있는 관적인 문제겠다. 그 다음 넘어가셔서 사인 법칙이 변형인데 계속 사인 법칙 문제야. 자, 19번 한번 볼까요? 아이고, 뭐 이렇게 인기가 많노 내가. 완전 문제네. 역시 인기가 많아. 자, 삼각형 ABC에서 AB 곱하기 BC 곱하기 CA가 12대 20대 15일 때 sin C분의 sin A 더하기 sin B 값은 자, 뭐니? 문제에서 변의 길이에 대한 B를 주고 원하는 거는 sin 값에 대한 B를 원하는 거야. 뭐가 푹 돌아야 돼? 변의 길이를 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생기지. 뭐가 떠올라야 돼? 사인 법칙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치? 되시오? 이제는 나경 색깔이 너무 달라 보인다. 나쁜 뜻은 아니야. 달라 보인다지? 잘못된 뜻은 아니잖아. 잘못됐나? 관심 주지 말까? 아, 씨, 집중해야 된다. 배워봐요. 자, 변의 길부터 일단 사이버 시작에 따라 판단을 할 수 있겠나 이제? 있겠나? 변의 길에 대한 조건을 주고 각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사이버 시작 써야겠다. 그럼 자, 이 조건이 A, B, B, C, C, A, B가 12대 20대 15니까 널 좀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치? 그럼 어떻게 할까? 나는 A 대 B 대 C가 얼마인지 알면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나오니까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너로부터 A 대 B 대 C를 구하고 싶어.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야. A, B 대 B, C 대 CA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12대 20대 15지. 그럼 우리가 비례수 조절을 항상 먹어야 돼. 비례상수잖아. A 대 B가 2대 3이면 어떻게 돼? A를 2K, 3K를 주잖아. 네가 12대 20대 15라는 얘기는 네가 몇 K? 12K, 너는 몇 K? 20K, 너는 몇 K? 15K.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순환이니까 양변은 뭐 한다? 곱해볼게. 왜? A도 2개, B도 2개, C도 2개 있으니까. 좌변은 A, B, C가 몇 번씩 곱해졌어? 우변은 얼마? 360. 3600. 1600K. 그치? 3600 K 세제곱이지. 그럼 A, B, C는 루트 씌우면 되잖아. 제곱이니까. 루트 씌우면 60. 60 루트 K 세제곱이지.
60 KMS 2분의 3 써도 되겠나? 됐지? 그러면 봐. 3개 곱한 게 너야. 나는 A, B, C가 따로 궁금해. 못하면 돼. 나누면 되지. 자, A, B, C에서 뭐 나누면 돼? A, B로 나누면 여기 뭐가 남아? 시간 남지? 12K로 나누면 얼마야? 5. K에 1승이 빠지니까 K에 2분의 1 쓰면 되겠네. 이렇게. 너를 A, B로 나누었어요. 그럼 A, B 나누면 여기는 7만 남고 12K로 나누면 12K로 나누면 5. K로 나누면 K의 2분의 3승 빼기 K의 1승. 그지? K의 2분의 1승. 마찬가지로 너를 나누면 BC 나눠지니까 A 남고요. 20K 나누면 3K의 2분의 1승. 그 다음에 B는요. AC로 나누면 B만 남고 나누면 얼마야? 4K의 2분의 1승이야. 아, 따라서 A 대 B 대 C는 똑같이 K의 2분의 1승 나눠도 상관없지? 비례식이니까 3 대 4 대 5네. 그럼 이게 뭐야? sin A 대 sin B 대 sin C도 몇 대 몇 대 몇? 그럼 sin A는 뭐로 쓸 수 있어? 3이니까 3A 3A를 풀린다? 문자 3T sin B는 몇 T? 4T sin C는 5T 집으면 되겠지? 그럼 sin C분의 몇 T분의? 5T분의 sin A 3T 더하기 4T 5T분의 9T 5T분의 7T 5분의 7 됐어? 자, 여기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연산들 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뭐 비례식이 주어지면 그 비례식을 위해서 각각의 값을 비례상수 K나 다른 문자로 곱해줘서 표현해야 되는 거 알지? 그치? 그렇게 해서 A, B, B, C, C를 표현했으면 거기서 A, B, C를 따로 구하려면 계산을 해야 되겠지. 연립해서 풀어야겠지. 근데 우리가 이걸 원하냐면 A, B, B, C, C에 이렇게 돌고 도는 거를 순환형 연립 방정식이라고 했지. 순환형. 미지수가 A, B, B, C, C에 이렇게 돌고 도는 거야. X, Y, Y, Z, Z, X 이렇게 되는 거. 순환형 연립 방정식이야. 순환형 연립 방정식 쉽게 푸는 방법은 어떻게 돼? 전체를 다 변변 더하거나 곱하는 거야. 너는 곱셈이니까 변변 곱하니까 A, B, C의 값이 구해지는 거고 거기서 하나씩 나눠주면은 나머지 하나의 C 값, A 값, B 값이 척척 구해지는 거고. 그치?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 그 세 변의 길이가 바로 사인 값의 길이니까 답 찾는 건 일도 아니에요. 바로 위에 문제 봐봐요. 이것도 순환형이잖아.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하니까 A 더하기 B를 어떻게 나타내? 15K 맞니? B 더하기 C는 13K C 더하기 A는 12K 자, 순환형이니까 변변 뭐 하면 되잖아. 덧셈이니까 더하면 되겠지. 더하면 좌변에는 A, B, C가 몇 번씩 되지? 두 번씩 되지고 우변에는 28, 40K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 K? 20K. 그럼 거기서 하나씩 빼주면 A, B, C 따로 나오네 안 나오니? 나오겠지. 덧셈인데 곱셈일 때는 변변 곱한다. 그치? 이런 사역적인 부분은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됐어? 물론 위의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순환의 연립방식 귀찮으면 자, 오씨 나는 A, B, B, C, C가 아니라 A 따로 B 따로 C 따로 궁금한 거지. 문제 보니까. 그치? A 따로 B 따로 C 따로 궁금하다고. 그럼 저기서 A, B, C만 남기려면 어떻게 돼? 좀 센스 있게 보려면 양면을 뭘로 나눠줘도 돼? 비례식에서는 원하는 만큼 곱해야 되고 원하는 만큼 나눠서 상관없지. 약분해도. 양면을 뭘로 나눠도 돼? A, B, C로 한번 나눠도 된다는 얘기야. 세 개를. A, B, C 나누면 뭐 되니? C분의 1대 A분의 1대 B분의 1이 12대 20대 15인 거지. 그치? ABC만 남기고 싶어서 ABC로 나눈 거야. 그러면 하나씩만 남잖아. 그럼 그걸 뒤집으면 되잖아. C대 A대 B는 뒤집으면
되겠지? B를 좀 예쁘게 고쳐보자. 최소값에서 곱할까? 얼마 곱하면 되겠나? 60 곱하면 되겠지, 60. 60 곱하면 몇? 60 곱하면 얼마? 60 곱하면 얼마네? 뭐야, 이씨. 맞니? 네. 그러면 A 대 B 대 C는 3대 4대 5. 똑같이 하면 나오지. 훨씬 간편하지. 간편한데 일반적인 풀이 해법은 이거야. 수학의 방식은 변변 싸가리 3개가 곱하거나 더해서 거기서 하나씩 나눠가거나 빼가면서 한 놈을 깎아로 보이게 게 일반적인 풀인데, 자, 이런 방법들도 있겠다. 편하게. 됐음? 쌀국수 마지막. 정리해라. 끝낼 수 있을까? 끝내야 되겠는데? 이렇게 키하면 뭐가 되더라고? 몇 번까지 있어요? 61번 맞지 않아? 하나님 그 끝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사실 여기 있는 수원의 내용들, 수열은 원래 있던 내용이지만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함수는 원래 문과 친구들은 안 배우는 내용인데 너네 교육과정부터 바뀌면서 문과 친구들도 지수로고 삼각함수를 배우게 되는 거라고요. 새로 들어온 거라고. 그럼 니네 출제 입장 생각해봐. 새로 들어온 단원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내고 싶겠니? 안 내고 싶겠니? 내고 싶지. 내고 싶지. 그래. 잘해 두셔야 된다고요. 그지? 그 어느 범위보다도 중요하게 다룰 게 생각지수, 로그함수 이 파트. 오케이. 어렵잖아. 어려운데 많이 나올 거라고. 자, 20번 보세요. 자, 삼각형 ABC에서 AB 길이는 2루트이고요. 각의 A는 105도래. 각 B는 45도일 때 BC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다음 식의 최소값 쓰면 돼 있어요. 자, 뭐 해야 되겠어? 그림 그려봐야겠지? 그림 그려야지 이해를 하지. 그림 그려. 자, 그러면 이거 얼마야? 2루트이지. 자, 그림 그릴 때 그래도 적당히 어느 정도 정도껏 찍혀서 그래요. 가게가 105도로 가는데 막 적당히 이렇게 그리면 되니? 아니지? 어느 정도 맞춰야 되니까 여기 90도면 105도는 조금 더 크게 가지 이렇게. 각 B는 45도니까 이 정도는 대로 그려봐야지. 여기 몇 도? 45도. 여기 몇 도? 105도. 그럼 당연히 몇 도겠어? 남편하고 채워놓아야지. 150도. 몇 도겠어 이거는? 30도. 특수가 때리다. 됐지? 그때 자, P가 어디로 움직여? P가 어디로 움직이니? BC 위로 움직인다. 여기에 P가 있어요. 그때 sin CAP, CAP 요각이지. sin CAP 분의 누구? CP 길이 AP를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됐니? 그럼 P가 지금 움직일 점이잖아. 그럼 P가 움직이면 뭐도 변해? 이 각의 크기도 변하지. P가 움직이면 P에 따라서 이 각도 변하잖아. 그 다음 P가 움직이면 뭐도 변하니? CP의 길이도 변하지. 뭐라 씨? 네모분의 세모의 최대 최소 찾는 문제야. 분수꼴. 그것도 기본 상식. 자, 네모분의 세모의 최대 최소 찾는 거는 1. 세모가 고정되어 있을 때, 세모가 상수일 때, 분자가 상수일 때, 분자가 미쳤다. 분모인 네모가 최대면 이 분수식은 뭐가 되는 거야? 최소되겠지. 여기는 정해져 있는데 여기가 계속 크죠? 크지면 이 값은 계속 작아지니까 최소되겠지. 반대로 네모가 분모가 최소가 되면 분수값은 오히려 뭐가 되니? 점점 커지니까 최대가 되겠지. 두 번째, 네모가 고정돼 있어. 분모가 고정돼 있어. 당연한 거 아니야. 분모가 고정돼 있으면 세모가 클수록 분수값도 커지는 거고, 세모가 작을수록 분수값도 작아지는 거지.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분수의 값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판단하기가 힘들잖아. 하나는 분자가 됐든 분모가 됐든 하나는 고정된 상태에서 나머지 하나만 변화를 보셔야 되는데 둘 다 변하면 내가 거기서 최대치수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하자? 둘 다 변하면 둘 중 하나는 고정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값이 안 변하도록. 이해됐어? 당연한 거냐, 그지? 이런 얘기 여러 번 했다, 그치? 분수꼴의 최대치수 구할 때는 분모 분자가 동시에 변하면 절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 하나를 고정시키게끔 변형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도 봐. 너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P가 움직이면 각의 크기도 변해. P가 오른쪽 가면 분모 각이 커지니까 사인값도 커지겠지. 그지? P가 오른쪽 가면 당연히 CP의 길이도 커지겠지. 자, P가 오른쪽 가면 각도, 사인값도, 분모도 분자도 다 커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 분수값은 더 커지는지 더 작아지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라고요. 그럼 이놈의 최소값을 이 상태로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고정시키려고 보니까 어떤 방법이 떠오르니? 자,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봐봐. 요 각의 크기에 대한 사인값분의 그 대변의 길이의 비를 묻고 있지. 어라?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 아까 우리 사인값 제일 앞에서 얘기했지. 한 각과 그 대변에 대한 관계, 비례식이 주어지면 바로 뭐 써야 되는 거야? 사인값 쓰라는 얘기야. 그러면 둘 다 변하니까 곤란하니까 다른 걸 쓰자. 그럼 뭐였까? 여기 30도 있네? 사인 30도분의 뭐냐? AP 길이를 구해도 똑같은 값이 나오겠네. 항상 같다 그랬으니까. 너분의 너는 너분의 너분의 너랑 같으니까. 그중에 각이 주어진 게 30도니까 이거 쓰면 되겠다. 그럼 분모가 어떻게 돼서? 분모가 뭐 돼? 사인 30도는 6분의 1로 고정됐잖아. 그럼 뭐면 돼? 니만 보면 되겠다. 그럼 너의 최소값은 결국 너의 최소값은 너의 최소값 같고 너의 최소값은 네가 뭐가 될 때? 최소화될 때지. AP가 최소화되려면 어떻게 최소화되겠어요? 90도. AP가 최소화되려면 제일 짧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게 G값 뜰 때 이게 P가 이렇게 세게 쳤지? 그때 AP 최소값이야. 사인 30은 얼마분의? 2분의 1분의. 자, AP의 최소값은 요 길이잖아. 요 길이 얼마겠어? 45도잖아. 1대 1대 2지. 그럼 여기에 2로 쓰니까 여기 얼마? 2. 여기도 얼마? 2지. AP 길이는 이거 되겠습니다. 최소값. 그래서 4 되겠네. 자, 은근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그치? 문제의 상황을 정확하게 그림 그려서 이해했고, 구하려고 하는 이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모 분자 같이 변하니까 너 대신 다른 걸 구해야겠구나. 근데 꼬라지 보니까 대각과 대변의 B에 대한 얘기니까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다른 놈을 찾아준 거야. 하나는 고정되니까 나머지 하나는 최대 최소 가지고 풀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분수꼴의 최대 최소 문제는 둘 중에 하나는 고정돼야 되고 만약에 둘 다 변하는 상태로 식이 주어졌다 100% 뭐야? 둘 중에 하나는 고정되는 상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꿔놓고 문제를 푸셔야 돼. 준비돼?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너네 나중에 문제를 풀고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상식들, 배경 지식들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그치? 이런 것들은 교과서 어느 단어에서 얘기해 준 건 아니잖아. 그치? 수학에 대한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막혀서 문제를 풀면 어떡해? 못 풀면. 큰일 나죠. 아깝지. 그래서 그 문제를 풀었다 안 풀었다 그 문제에서 답이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문제를 푸는 데 쓰였던 여러 가지 내용들, 그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언급한 내용들을 다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답되는 건 안 중요해.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고사인 법칙입니다. 고사인 법칙. 22번은 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수정하세요. 4번. 정답이 없어, 여기서. 그래서 4번 정답 고쳤어야 돼. 루트 2분의 1 더하기 2 코사인 2세타 돼 있지? 2 코사인 2세타 아니고 2분의 1 코사인 2세타로 바꾸세요. 코사인 2세타 앞을 2분의 1로 바꾸세요.
그치? 그럼 답은 몇 번이겠어? 저번 4번이겠지. 그치? 자, 원 있습니다. 지름 AB 길이는 1이고요. BP의 길이는 호 BP의 길이는 세타일 때 AP 길이를 이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돼 있지. 자, 채민이한테 질문 안 됩니다. 졸린 것 같은데, 그지? 지금 뭐냐? 호 BP 길이가 세타라 주어졌지. 자, 여기서부터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조건. 호 BP 길이가 세타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불과 한 20분 전에 한 거. 20분 정도 됐구나. 호 BP 길이가 세타로 주어져 있어.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 정리 안 했니? 응? 호의 길이가 주어지면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라 그랬어? 응? 민준아 뭘 얘기하고 싶은 거라 그랬어? 그래서 중심각에 대한 얘기지. 그치? 중심각은 이거잖아. 이렇게 벌써 날려놓고, 그치? 이거가 세타야. 반지름 얼마야? 2분의 1이지? 여기 2분의 1이잖아. 그치? 세타는 반지름 길이분의 R분의 세타는 세타 똑같습니다. 중심각은 우리 저 풀체꼴의 중심각은 R분의 L이야. 2분의 1분의 세타야. 얼마야? 이 세타는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으면 저 세타를 어떻게 처분할지 몰라요. 저 곡선이 길 가지고 어떻게 나타내지? 툭해야 되나 이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 됐니? 재민아, 호의 길이 뭘 얘기해준 거라고? 중심각. 그치? 자, 2세타입니다. 그럼 뭐 나와야 돼 또? 와우. 이게 중심각이면 이건 무슨 각이야? 원주각. 보여? 요 호에 대한 중심각 연결하면 이 중심각. 호에 대해서 어디에 정각 연결하면 원주각. 그치? 중심각 원주각은 항상 몇수 관계? 절반 2배 관계. 그치? 그럼 나 지금 뭐 구하고 싶은 거? 여기는 AP 길이 구하고 싶은 거. AP 길이 구하고 싶은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뭐? 요 길이 2분의 1. 여기도 얼마야? 반지름 2분의 1. 두 개 같잖아. 두 배를 알고 낀 거 알아? 몰라? 알지? 그럼 뭐 쓰면 돼? 코사인 쓰면 되잖아. 두 변과 한 각 알 때 나머지 한 변을 구하는 게 코사인 법칙이잖아. 맞네? 그럼 자, AP의 제곱은 요놈의 제곱은 자, D제곱 4분의 1 더하기 D제곱 4분의 1 마이너스 2배의 너 곱하기 너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마지막에 코사인 요각이잖아. 요각 몇 도야?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렇게 되겠지. 됐어? 자, 정리할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2분의 1 빼기 이렇게 할 뻔했으니까 얼마니? 2분의 1 코사인. 자, 각 가까워있지? 각변 최대한 진짜 그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바꿔봐. 함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코사인 얼마 썼는데 일단 2세타 쓰지? 자, 그다음 부어보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그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 4보면 코사인은 음수. 그럼 마이너스 붙이면 앞에 부어 바뀌지 이렇게. AP의 제곱이 넣으면 이거 뜨면 일단 뭐 쓰면 돼? 이쯤 되지? 답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이걸 바꾸라 했으니까 별거 없잖아. 됐어? 응. 기본만 충실히 주치면 돼. 지켜주시면. 또 봐봐요. F25번 봐봐요. 자, 그림과 같이 AB 길이는 3이고 자, 문제에서 이렇게 토익 나오면 토익에다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 써주세요. 그지? 응.
읽으면서 써주셔고 요 길이가 3이고요. BC 길이는 6이래 전체 길이는. 그 다음에 1대5로 내분한 점이 1에 1대5로 내분한 점. 6을 1대5로 나누면 이게 얼마나 얘기야? 1이고 이게 얼마나 얘기? 그대로 뭐라는 얘기네? 이제는 중간에 쏙 그렇지? 그 점을 1화 할 때 각 EAC 크기나 세타래. EAC 요 가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자 50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묻는 거잖아. 근데 이거 벌써방 뭐 있냐? 오씨 사인 세타가 됐든 코사인 세타가 됐든 둘 중에 하나 구하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니까 그거 이용하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세타에 대한 코사인과 사인 값을 아셔야 돼. 됐지? 자, 얘들아 사인 세타든 코사인 세타든 탄젠트 세타든 삼각함수와 관련돼서는 뭘 찾는 게 우선이야? 직각삼각형을 찾을 수 있어야겠지. 그래야지 두 변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럼 여기서 살펴본다. 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번호니까 세타 관련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이냐 안 보이니? 이 상태는 없다 직각삼각형. 그치? 세타 관련된 직각삼각형은 없어요. 필요하다면 뭐야? 보조선 내릴 수 있겠지만 직각삼각형 만들기 위해서. 자 내린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내리면 요 길이 구해야 되겠지. 구할 수 있지. 얼마야? 3이고 1이니까 루트 10이지. 근데 요 길이나 요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요 길이가 직각으로 내리면 어디 떨어진지 알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렇다 요 길이도 알 수가 없잖아. 내리긴 해야 되는데 뾰족한 수가 없어.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로 구하기 위한. 그럼 뭐지 그러면? 내가 구할 수 있는 거 봐봐. 또 뭐 있니? 요 AC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큰 직각삼각형 보이잖아 이렇게. 직각삼각형 찾아라니까. 얘 썼고 썼지. 그럼 여기 6이지. 36 더하기 9니까 얼마야? 45. 너는 루트 45다. 3루트 5겠지. 어? 써놓고 보니까 뭐가 보여? 너 내가 지금 뭘 알고 있어? 세변 그렇지. 사각형 AEC에서 세 변의 길이 알지. 그 세 변의 길이 중에서 한 각이 세타잖아. 뭐 쓸 수 있다? 코사인 없지. 그치? 공식 바로 쓸게. 코사인 세타는 주인공 마지막에 하겠지? 요번 제일 마지막에 된다. 그럼 너 두 번째 편이겠지. 코사인 세타는 2, 2배의 루트 10 곱하기 3루트 5 분의 너의 제곱 10 더하기 너의 제곱 45 마이너스 너의 제곱 25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루트 50 5루트 2 30 루트 2지. 분자는 30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가 코사인 세타겠다. 그럼 사인 세타는 관계식 이용해도 좋고 삼각형 그래도 좋고 그치? 너 어차피 세타 알잖아. 특수공이잖아. 몇 도겠니? 45도이지? 45도 4분의 8 그러면 사인 세타도 얼마겠어? 똑같지? 45도 때는 2분의 9 그리고 곱하면 얼마니? 4분의 2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51이니까 하면 얼마다? 25 그래서 문제에서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를 보려면 일단은 그냥 직각삼각형 먼저 찾는 게 우선이야. 그지? 필요하다면 보조선을 넣어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답이 안 나온 상황에서는 뭘 쓸 수 있겠다. 와, 세 변의 길이니까 코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겠구나. 세 변의 길이 아니까 한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 수 있겠구나. 우선은 넣고요. 안 될 때 얘기야. 오케이.
문제나 풀려면 풀어줄까나? 자, 26번 문제 보자. 삼각형 ABC에서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2루트 3 대 루트 3 대 3일 때, 자, 삼각형 ABC에서 제일 큰 각의 크기는 뭐였어요? 얘들아, sin A, sin B, sin C를 줬어.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 sin 법칙에 따르면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몇 대 몇 대 A 대 B 대 C하고 똑같은 거지. 세 변의 길이 나온 거지. 그럼 세 변의 길이 A를 뭐라 쓸까? 2루트 3K. 그지? B는 루트 3K. C는 3K로 쓸 수 있겠지. 그럼 대체 뭘 알고 있는 거야? 세 변의 길이를 K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세 변의 길이는 나타낸 거야. 됐지? 그럼 세 변의 길이가 있을 때 한 각의 크기가 궁금해. 뭐 쓰는데? 코사인 법칙. 지금 K는요? K가 뭐가 되겠어? 소가 대응이겠지. 네? 누가 제일 크겠어요? 네, 삼각형에서 제일 큰 각이 여기지. 제일 큰 각은 어떻게 찾아? 각이 클수록 그 대변의 길이도 어떻게? 크지겠지. 제일 긴 변이 제일 큰 각의 대변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제일 긴 변이 누구냐 하면서? 얘야. 그렇지. 루트 3보다 2가 더 크지? 제곱하면 9, 제곱하면 10이니까. 제일 크니까 제일 큰 각은 누구야? 가장 큰 각은? 가계이겠지. 가계가 제일 큰 각이야.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야? A의 코사인 값이 궁금해. 코사인에는요. 두 배의 주인공은 나중에 B랑 C랑 먼저 곱하겠지. 루트 3K 곱하기 3K. 그래. B제곱 C제곱 3K제곱 더하기 C제곱 9K제곱 마이너스 2배의 루트 3K 그 다음에 뭐하냐? 미치마냐? 빼기 A제곱인데 빼기 A제곱은 얼마 이거? 12K. 뭐야 문제냐? 아니 영등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12K제곱. 그럼 다시 또 분자가 뭐 되니? 0되지? 0 되겠다, 그치? 그럼 코사인 A가 0 되면 되겠네. A는 몇 되겠냐? 90. 오케이? 각의 사인 값 B는 사인 법칙에 따라서 세 변의 길이 주고 세 변의 길이 할 때는 한 각은 코사인 법칙을 써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긴 변의 대각은 가장 큰 각이고 가장 큰 각이 되면은 가장 긴 변이 되겠다. 반대로 가장 짧은 변의 대각이 제일 작은 각이 되겠지. 넘어가셨어. 밑에 문제 할 수 있어. 끌어보시고요. 자, 귀여웠다. 28분, 20분 둘 다. 자, 28번. 원이 두 개나 붙어 있습니다. 자, 두 개 붙어 있다고 쫄지 말고요. 하나하나 따라 보세요. 자, AB 길이는 6이다. AC 길이는 2다. 그 다음에 이 각은 3분의 파이, 즉 60도일 때, 그 AB에서 중심을 갖다 놓고 두 개의 원을 외접하게 그려놨어. 큰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R1, 작은 원의 외접원 반지름을 R2라고 할 때, 뭐 이거?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과 이 원의 반지름과 이 원의 반지름 모두 뭐라 되는 건? 자, 차례대로 한번 그려보자. 뭘 할 수 있을까? 확실한 거는 너 반지름 두 개랑 너 반지름 두 개 합치면 얼마가 된다는 거. 6. 써보자. 오늘 보인 대로. 그러면 2배의 R1 더하기 R2는 얼마인 거야? 6. 따라서 R1 더하기 R2는 반지름 합은 얼마가 된다? 3다. 됐지? 또 무슨 얘기를 할래요? 그 혹시 저 뭐냐 CB를 구할 수 있으면 아니 잠깐만요. 저 각 하나랑 한 두 개. 그런가? 맞죠. 그래.
잘 봤어. 2고 6이지. 이 삼각형에서 한 변, 두 변 길이 알고 그 기인각이 3분의 8이 나왔으면 누구 뭐 할 수 있겠어? BC끼리 뭐 할 수 있겠어? 응, 그렇지. 잘했어. BC끼리 뭐하면 BC의 제곱은 요놈의 제곱 얼마? 4 더하기 요놈의 제곱 36 말 2배의 2 곱하기 6 그 다음에 코사인 얼마? 3분의 8이지. 그러면 40 빼기 자 코사인 3분의 8은 얼마니? 자민아 코사인 3분의 8 60도 네. 코사인 60도는 얼마? 표 3조가 네. 2분의 1 그치? 2분의 1 그럼 2분의 1하고 저거 약분 되겠는 거지? 얼마다? 12에서 얼마다? 28이지. 너의 제곱이 28이니까 너는 루트 28 2루트 7이 BC. 그럼 여기서 내가 하나 알 수 있겠네. 어차피 외접원의 반지를 구하랬잖아. 우리 외접원의 지름을 구하는 거는 뭐야? 사인 법칙으로부터 나오지. 사인 누구분의 그 대변의 길이잖아.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각은 요거밖에 없지. 그럼 사인 3분의 8분의 그 대변의 길이 방금 구했잖아. 얼마니? 1루트 7. 그러면 사인 법칙에 따라서 외접원의 지름 이하의 값이 구해지겠다. 사인 3분의 8는 얼마? 사인 3분의 8? 60도니까 사인 3분의 8. 그렇지. 2분의 3. 그럼 빨리 나와야 되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루트 3분의 4 루트 7 3분의 4 루트 21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우리 사는 R은 그게 절반이잖아. R 얼마야? 3분의 2 루트 21 됐니? 그다음 이제 작은 반지름들 구해보셔야지, 그치? 자, 어떻게 구해볼까? 방금 구한 거, 처음에 구한 거는 전체 지름의 합이 6이니까 반지름 길이의 합은 3이라고 알았어. 그럼 둘 중 하나 가면 나머지 하나 알 수 있는 거겠지? 자, 뭐하고요? 여기 직각이라고? 그렇게 보여? 저는 아니에요. 어떻게 자를 건데? 수위를- 이렇게? 네. 자르면 뭐가 나오는데? 자르면 뭐가 나오는데? 그러네. 수위를 모르네. 응, 지름을 모르니까. 지름을 구하는 목적인데 지름을 모르면. 고도사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를 어때? 반지름들이 같지? 이거 무슨 삼각형이어서 원에서 중심에서 뻗어나가면 항상 이등삼각형 만들어지지. 근데 그쪽에 한쪽 밑각이 얼마인가 지금? 60도. 이쪽 밑각도 얼마 이렇게 만들까? 60도. 여기 몇 도인가요? 그러면? 무슨 삼각형이에요? 정답은 여기 얼마야? 여기 얼마야? 아, 2. 여기 얼마야? 2. 얼마나 얼마나 얘기야? 2지. 얼마나 얼마나 얘기야? 1지. 끝나는 거지. 그지? 응. 3분의 8이라는 각이 그치? 60도잖아. 특수각이라고 해요. 특히 이등급 삼각형에서 한 내각이 한 밑각이 60도면 그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되는 거야. 됐음? 그 밑에 29번은 조금 더 어렵다. 조금 더 어렵다. 몸이 근질근질하나? 몸이 찌뿌둥해? 실시간에 지났는데 안 쉬고 있지, 그렇지? 여기까지는 끝나고 여기까지는 까먹자. 자, 29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한 면의 길이가 2루트 3이고 각 B의 크기가 120도의 마름모가 있어요. 이 마름모래. 이거 120도고 마름모니까 모든 변이 다 2루트 3이겠네. 자, 그때
EF랑 EG랑 똑같은 점비를 잡았어. 항상 같고 그 다음에 요 각은 30도가 되도록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요 변을 따라서 FG를 움직이는 거야. 움직일 수 있겠지? 그지? 두 개의 길이가 똑같은 그 다음에 가의 길이가 30도의 이등변 삼각형을 딱 만들어 놓고요. 그 양끝점이 양끝 꼭지점이 요 두 변이에 있도록 하려면 요렇게 당겨가고 요렇게 당겨가지고 하면 되겠지? 그치? 아까처럼. 그렇게 넣으면 움직일 때마다 뭐가 달라지지? 이 각의 세타의 크기가 달라지겠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당겨놓으면 세타가 더 커지고 작아지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 맞네? 그런 상태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돼 있어요. 자, 각 BFE는 90대 2세타다. 자, 각 BFE가 어딨니? BFE니까 BFE 여기네. 요 가의 크기가 몇 도냐고 물었어요. 요 가의 크기. 그걸 세타로 나타내라고 했지. 세타로. 어떻게 나타낼 거야? 뭘 고민이야? 세타지. 120도지. 그럼 남은 이거가 얼마겠어? 이거. 얘랑 돼서 180도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 120도니까 얘랑 돼서 몇 도 돼야 되니? 60도 돼야겠지. 그럼 여기가 세타니까 너 흰색 부분 60 마이너스 세타로 쓸 수 있겠니? 그렇다고 위에 3도 됐으니까 이 전체 각은 얼마니? 90 빼기 세타. 맞아 틀려요? 맞지? 이거는 풀어야 될 거고 항상 기억은 제일 쉽잖아. 니은 자 BF의 길이는 4sinθ다. BF 길이 뭐라 해? BF. 자 BF 길이 어디 있어요? BF 길이는 요게 BF네. 자 요 길이를 구하세요. 요 길이를 구하세요. 여기. 어때 구하지? 어때 구하지? 아는 거 봐, 아는 거. 각이 세 개. 요 EF랑 EG기가 둘 다 얼마란 얘기야? 2지. 그리고 30 이렇게 몇 도겠어요? 110도겠지? 그럼 요 삼각형에서 꼬라지 보니까 이 변의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FG? 구할 수 있지? FG 길이 구할 수 있는데, 자, 사인 세타, 그 다음에 BF 길이. 세타로 표현했지? 뭐 쓰라는 얘기야? 사인 쓰라는 얘기지. 120도 각 알고 그 대변의 길이 구할 수 있지? 위에 삼각형에서. 요 각 있고 요 변의 길이 관련됐으니까 사인부터 쓰는 거겠지. 그럼 뭐부터 구해야겠다? FG 길이부터 볼게. FG. 자 여기 있는 FG 길이 볼게. FG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 곱하기 2 코사인 몇 도? 120도. 자 코사인 120도는 앞으로 많이 나온다. 그냥 저절로 이어지게 돼 있지. 그치? 아닌가?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직접 구해보시면 돼. 그러면 8. 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 1하고 2가 약분됐으니까 얼마 돼? 4. FG의 제곱은 얼마다? 12. 따라서 FG 변의 길이는 얼마니? 루트 12. 그럼 두 번째 사인 법칙에 의해서 나는 사인 몇 분의 120도 분의 그 대변의 길이 2루트 3은 항상 같아. 누구랑? 사인 세타 분의 그 대변의 길이 BF. 따라서 BF의 길이는 사인 120도 얼마겠어요? 사인 120도, 사인 60도 똑같습니다. 얼마다? 2분의 루트 3분의 2루트 3 곱하기 사인 세타로 쓸 수 있겠다. 됐지? 그러면 이거 루트 3 이렇게 앞으로 치면 4 사인 세타로 쓸 수 있겠네. 이것도 맞는 겁니다.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FG의 길이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사인 세타하고 이 변의 길이와 관계식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뜻이구나. 특수각은 그냥 두면 안 되잖아. 120도 선생님 특수각입니까? 특수각이지. 그지? 특수각이 확장된 거잖아. 30도, 45도, 60도가 특수각이잖아. 그거의 배수들, 대칭에 위치해 있는 각들도 다 특수각이잖아. 아? 어때요?
6분의 파이? 응, 6분의 파이. 그러면 당연히 무슨 특수각이야? 얼마야? 6분의 5파이도 특수각이지? 왜? 너랑 무슨 값 똑같아? y좌표 똑같으니까 사인 값이 똑같을 거고요. 코사인 값은 x좌표니까 코사인 값은 부호만 반대 나오겠지. 당연히 누구도 특수각이야. 6분의 7파이 특수각이지. 너랑은 y좌표가 반대니까 사인 값은 부호가 반대야. 코사인 값도 부호가 반대인 거지 내 책임이다. 그게 뭐야? 2파이 빼기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11파이지. 니도 특수각인 거야. 그지? 특수각이 확정나가 그래. 마찬가지로 4분의 파이가 특수각이니까 4분의 몇 파이도 3파이가 특수각이고 4분의 몇 파이도 4분의 4파이라 4분의 1파이 4분의 5파이도 4분의 7파이도 다 특수각이야. 널 가지고 얼마든지 사인 코사인 다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그럼 당연히 뭐예요? 3분의 파이도 특수각이야. 3분의 2파이도 특수각이고 그지? 3분의 4파이도 특수각이고 3분의 5파이도 특수각이고 다 니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가지고 다 부호만 바꿔가면서 구할 수 있는 것들. 이거 특수각. 이런 것들을 보면 반갑잖아. 특수하니까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지. 나는 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알고 있거든. 120분. 아니 구할 수 있거든. 됐어? 특수각은 반드시 이용해야 되고 절대로 특수각은 건들지 않습니다. 찍거나 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코사인 법칙의 변형. 132번 볼까? 자, 너 풀이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볍게 풀어낼 수 있어요. 우리 배워본 거 있으면. 우리 아까 뭐라 그랬지 자꾸 태민아 아까 니 틀린 문제도 오답할 때도 마찬가지지. 분명히 원위의 한 점이 있으면 그 각에 대한 뭐야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좌표를 정할 수 있다고 그랬지. 자, 이 점의 좌표 어떻게 해야 돼? 각이 6분의 파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반지름 길이가 1이다. 반지름 길이 1원이면 1 코사인 6분의 파이 콤마 1 사인 6분의 파이로 쓸 수 있지. 그치? 원위의 한 점은 코사인 콤마 사인으로 나타내라고 했잖아. 반지름 길이가 r이면 r 코사인 콤마 r 사인. 그지?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 넌 알고 있지? 뭐라고? 원위의 한 점은 코사인 콤마 사인. 반지름이 1이면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 코사인이 r이면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더라고. 선생님 이번에 우리가 갑자기 무슨 뜻만 얘기해요? 자, 좌표 평면에 요 길이가 5, 요 길이가 7고 요 길이가 4인 그런 원이 있습니다. 그때 B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일 때 알파 베타 곱의 절대값은 얼마냐고 물었어요. 5, 4, 7 되는 그런 B를 찾을 수 있는데 그 B의 좌표를 직접 찾는 게 쉽니?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치? 혹시 원 그릴 수 있어요 저기요? 외접은 아니야? 외접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왜 필요해? 중심 원점도 원이 필요하다고. 오케이? 반지름 4인 원이 그릴 수 있어 없어? 있겠지? 반지름 길이 얼마야? 4잖아. 그럼 이 점 좌표는 어떻게 쓸 수 있어? B점 좌표는 4 코사인 이 각을 몰아두고 세타 콤마 4 사인 세타로 쓸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구하는 거야. 알파 베타잖아. 알파 베타.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 싶으면 16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궁금한 거지. 어떻게 볼 것이오? 어떻게 볼 것이오? 아니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잖아. 세배의 길 아니까. 세배의 길 아니까 뭐야? 코사인 쓰면 되겠지? 코사인 세타는 2배의 4하고 5지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40분의 마이너스 8인가? 41 빼기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분의 1이 코사인 세타야. 그럼 코사인 세타 나왔으면 사인 세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곱이지. 루트 5분의 24 루트. 됐어? 나왔잖아. 계산하면 되지. 16 곱하기 사인 세타 5분의 2루트 6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의 절대값을 계산하라. 그럼 25분의 32 루트 6 이거는 플러스가 없겠다. 몇 번에? 4번에 답이 있겠네. 그렇지? 자, 원이 안 그려져 있지만 B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으니 니는 원을 이렇게 반지름 길이가 4인 원을 그려주시면 결국 각을 세타로 도입을 하시면 너 각을 가지고 B점의 좌표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코사인 법칙 활용 삼각형 들어가기 전까지 하고 삼각형 치웠다 할게. 자, F34번 보세요. 최단 그림 문제 많이 봤지? 우리 내신 공부할 때도. 우리가 입체 도형의 최단 그림 문제는 뭐한다? 반드시 너를 펴놓고 생각하는 거 있지? 그치?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건 최단 그림 판단하기 힘드니까 펴놓고 보자 그랬어요. 자, 주어진 원뿔의 A에서 옆면을 따라서 어디야? 어디가 된 거야? 아닌데 B에서 A-에서 A와 원 꼭지점의 중점인 A-에서 옆면을 따라서 반대쪽에 있는 B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물었어요. 뭐 해야 돼? 당장 그려봐야지, 그지? 자, 이게 뭘 잡을까? A 잡을까? 여기 뭐가 되니? B야? 아니지. 잘랐으니까 A에서 붙이는 거지. 그지? 그럼 B는 어디야? 반대쪽이니까 너를 딱 가운데 가는데 A가 B가 어디? 됐지? 자, 그러면 표시해보자. A-는 어디니? O하고 A하고 중점이니까 아, 여기가 뭐야? A-가 되겠다. 이렇게 같은 여기가 B지. 그러면 우리가 최단 거리 어때? 요 점에서 요 B까지 최단 거리가 당연히 뭘로 가야 돼? 직선으로 가겠지?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써볼까? 자, 모선의 길이가 얼마야? 6이지. 그럼 여기는 얼마야? 6이지. 여기는 얼마야? 절반이니까 3이지. 그럼 내가 궁금한 게 너야. 그럼 여기를 구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냐? 요 인가의 크기가 필요하겠지. 그래야지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이가의 크기를 구해야 돼. 중심각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니? 너 원둘레랑 너 호익이랑 같다를 위해서 푸는 거지. 자, 편하게 우리 어떻게 됐어? 반지름 길이가 몇 배 됐는지 알면은 중심각의 그게 역수배라고 했어. 반지름 얼마나 했냐 미치? 2지. 너 반지름 얼마야? 6이지. 몇 배야? 3배지. 그러면 중심각은 3분의 1배. 이 중심각이 얼마야? 360도. 그럼 너의 중심각 얼마 되는 거야? 120도. 그럼 저 노란색은 몇 도가 되는 거야? 160도겠지. 그럼 끝났네. 자, 최다 한글의 A-B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6 코사인 60도. 자,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나가겠네, 그치? 45 빼기 18 이거 27이겠지? A-B의 제곱은 27이야. 따라서 A-B는 얼마니? 루트 27, 3루트 3이야. 괜찮아?
그 다음에 152쪽에 활용 문제인데 솔직히 너는 뭐 30번 쉽고요. 36번이나 38번이 뭔가 이상해 보이지만 문제 보면 별거 없습니다. 38번 같은 경우 36번만 볼게. 그리고 뭐 하고 싶냐면 이렇게 돼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을 그려놓고요. 거기 안에 정사각형을 2개 만들었어. 자, 2개 만들었고 그 2개를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는 거야. 중심을 맞춰둔 채로 2개의 정사각형을 이렇게 돌리는 거라고요. 그럼 돌림에 따라서 둘이 겹쳐지는 부분이 달라지겠지. 그럼 겹쳐지지 않고 남는 부분의 넓이도 어때? 달라질 거 아니야. 얘가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남는 부분도 모양이 달라지겠지. 그치? 그때 그 남는 부분의 어두운 부분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야. 그럼 저 남는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할 건데? 자, 이렇게 생긴 모양 니 구할 수 있니?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없지. 구할 수 없잖아. 그럼 저런 생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 전체에서 차라리 구할 수 있는 너들을 빼는 게 맞겠지. 맞네? 됐어? 여기 어두운 부분의 넓이는 직접 구할 수가 없어. 이도희 부채꼴이야. 부채꼴 생각하면 미친놈이야? 부채꼴 생각했구나. 아니 저 중점. 부채꼴은 이렇게 연결해서 이게 부채꼴이지. 이거는 부채꼴이 아니야. 그치? 저런 거를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어요. 어떻게 구해야 돼? 전체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정사각형, 이런 사각형의 넓이를 빼야 되겠지. 됐네? 근데 봐봐. 전체에서 색칠 안 된 흰 부분을 뺄 거야. 그럼이 최대가 돼야 돼. 근데 전체 넓이는 정해져 있잖아. 반지 넓이를 보니까 얼마니? 25파이지. 그러면 거기서 흰 부분을 뺀 게 최대가 되려면 흰 부분이 뭐가 돼야 되니 당연히? 최소가 돼야 되지. 그지? 흰 부분의 넓이가 최소가 될 때, 이러면, 아니, 최소값 구하는 건 어떤 부분의 최소값이야? 너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은 흰 부분의 넓이가 뭐가 될 때야? 최대가 될 때를 찾아서 빼면 되겠지, 조사에서. 자, 그러면 흰 부분의 넓이가 언제 최대가 될까, 아이가? 저 흰 부분의 넓이도 어떻게 구할 건데? 아이씨. 삼각형 2개를 겹쳐놨는데, 삼각형 2개의 넓이 합은 아니지. 중국대 부분이 있으니까. 어쩌고 뭐지? 자, 흰 부분은 일단 정사각형을 변화하는 일단 넣고 거기다 플러스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자가삼각형 있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자가삼각형 그거 몇 개? 3개만큼 넣어주면 되는 거야 나. 그치? 자, 2개가 돌아가도 이거는 변하지 않지. 이거는 변하지 않지. 얼마겠어? 요 넓이 얼마겠어? 이게 얼마야? 반지름? 5지? 넓이 어렵지? 정상 넓이 구할 거야 일단. 넓이 구하려면 당연히 한 배의 길을 알아야 되는데 한 배의 길을 알려면 이게 나오겠지? 이건 알아. 반전기라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 몇 도야? 60도지? 반대각형이 몇 도야? 30도지? 그러면 여기 이렇게 수식을 내주면 30도, 60도니까 특수값이지? 맞니? 2대 1대부터 3이지? 5고 이건 얼마야 그러면? 2분의 2분의 5고 이건 얼마야? 2분의 5루트 3이지? 2분의 5루트 3이니까 한 배의 얼마 돼? 5루트 3 되겠지? 그럼 정사각형 넓이는 공식 4분의 루트 3a 제곱이지? 얼마? 25 곱하기 3이니까 75 40분의 75 루트 3이 되겠다. 자, 걷다가 어디만큼? 요만큼만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저 세 개의 넓이는 어떻게 했어? 당연히 똑같겠지? 그치? 정사각형 2개를 똑같은 정사각형 어긋나게 맞췄으면 튀어나온 부분 다 똑같이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거 몇 개? 3개. 그럼 저거 한 개 넓이가 당연히 뭐야? 돌아가도 너는 고정. 돌아가도 네가 아무리 돌아가도 너도 고정. 그러면 이 부분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면 결국은 너희 뭘 찾는 거야? 최대를 찾는 거와 똑같지. 저 삐져나온 부분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있어야 될까?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 됐니? 2개 삼각형이 저렇게 정사각형이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그럼 삐져나오는 도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걸 찾아야지
제일 많이 빠져서 결국 계산한 결과는 최소가 될 거 아니야. 자, 언제 최대가 되겠어? 생각해봐. 니들이 최대한 비슷하게 포개지면 튀어나오면 걔 티끌만큼 튀어나오겠지. 최대한 안 겹쳐져야지 그 삐져나온 부분의 넓이가 최대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네가 최대한 안 겹치려면 어떻게 돼? 둘이 완전히 엇갈려서 있을 때가 최대로 튀어나오겠지. 어떨 때겠니? 두 개가 완전히 엇갈려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두 개의 정사각형이 완전히 엇갈려 있다는 얘기는 두 개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 때지, 그치? 그때 이 삐져나온 부분의 넓이가 최대가 될 거라고. 최대한 비슷하게 겹쳐지면 그 넓이가 제일 작게 나오고 제일 크게 나오려면 완전히 엇갈려 있을 때. 됐어? 그럼 저 넓이 뭐야? 우측 뭐지? 다 합동이 있으니까 요 길이 다 어때? 다 똑같지? 이 튀어나온 거 뭐겠냐? 정사각형 거 아니야? 한 별 길이는 얼마 되지? 이 한 별 길이는 얼마라서? 5루트 3이지 아까 뭐 했지? 5루트 3이지? 그럼 하나가 얼마야 하나가? 여기 뭐 똑같으니까 하나가 3분의 5루트 3 되겠지? 그럼 이 정사각형 넓이는 4분의 3a 제곱이잖아. 제곱하면 9분의 25 곱하기 3 3분의 25 12분의 25 3이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의 최소값은 전체 25파이에서 뺄 거야. 자, 흰 부분의 넓이인데 흰 부분은 저 흰색 삼각형 얼마야? 4분의 75루트 3 빼다가 삐져나온 부분 하나가 얼마나 했어? 최대값은 12분의 25루트 3 근데 그게 몇 개 있으니까 삐져나온 부분 3개 있지. 떼고 나온 게 텍스처랑 또 5부분이 되겠다. (4분의 100) 그지? 4분의 100 루트 3이니까 얼마? 25 루트 3이다. A가 얼마다? 25. B도 얼마다? 25. 더하면 50. 됐나요? 자, 이런 문제는 절대 똑같은 나오는 문제는 아니야. 똑같은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 질문할 것 같아서 미리 풀어준 거야. 됐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남은 거는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됐지? 오케이. 윤정아, 수연아.